알아두면 쓸데있는 건국대학교 잡학사전 알쓸건잡.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의 비타민 예빈입니다. 핫하다 핫해. 오늘은 알쓸건잡 3편 건국대학교 교수님들의 최신 연구 성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설마 교수님이 대학 수업만 하신다고 알고 있는 학우들은 없겠죠? 교수님들의 활발한 연구는 전공 학문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나아가 전 세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렇다면 건국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어떤 멋진 연구를 하셨을지 저희 크리에이터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보기만 해도 막 똑똑해지는 것 같고 건부심이 뿜뿜 차오를 테니 모두 시선 고정! 첫 번째는 의생명공학과 윤대진 교수 연구팀의 식물 스트레스 대응 연구입니다. 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이게 대체 뭐야호! 식물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은 가뭄, 고온, 냉해, 영양소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식물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적인 잠재력을 무려 65% 이상 사라지게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저항할 수 있게 돕는다면 식물은 잘 자랄 테고 이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윤대진 교수 연구팀은 호르몬을 생합성하는 유전자로 알려진 유카 단백질을 식물체 내에 대량으로 발현시키면 가뭄 스트레스로 인한 식물체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게 되어 식물이 가뭄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규명해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카 단백질이 식물의 옥신 생합성과 무관하게 가뭄 내성을 갖게 한다는 것인데요. 윤대진 교수님은 식물의 가뭄 내성 메커니즘의 비밀을 분자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규명해냈다며 이를 활용하여 식물의 생산성을 높이면 미래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올해 1월에는 농업계의 최고 권위의 상인 한광호 농업상 중 농업연구상을 윤대진 교수님이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우와! 앞으로도 미래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힘써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학과 정현종 교수 연구팀의 반도체 한계 넘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개발입니다. 문과생인 저에게는 외계어나 다름이 없는 주제인데요. 그래핀, 이황화 텅스텐, 이황화 몰디브된 육방전개 질화봉소 들여보셨나요? 이들은 수 나노미터의 원자가 한 겹으로 배열된 2차원 물질인데 얇고 잘 휘면서 단단한 특성이 있어 반도체는 물론 태양 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들 가운데 반도체 특성을 보이는 이황화 텅스텐과 이황화 몰리브덴을 이용한 전기 소자들은 온도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변하는 반도체 특성상 소자의 전류 전압 특성이 온도에 의존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현종 교수 연구팀은 3차원 물질의 직접도 한계를 극복하면서 반도체 기반 전자소자의 온도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원 구조의 금속 그래핀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물체인 육방전개 질화봉소를 이용해 전류 제어에 필수적인 반도체 없이도 높은 전류 제어비를 가지는 전개 방출 베리스터를 제작했다고 해요. 정현종 교수님은 이번 연구를 통해 극한의 환경에서도 동작하는 센서 등 기존의 반도체 소자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산업,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되네요. 세 번째는 상호생명과학대학 생명특성학과 신순영 교수 연구팀의 아토피 피부염 억제 물질 개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억제하는 물질이 개발되었다니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 진짜 많은데 완전 빅뉴스네요.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생성되면서 증상이 악화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효능이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은 아토피 치료제는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순영 교수 연구팀은 아토피성 사이토카인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 신약 후보 물질로 AB1711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토피 표적 치료제는 무려 유전자 단계에서 아토피 초기 증상과 진행 과정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전사인자 EGR1은 각종 아토피 사이토카인 발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백질인데 AB1711이 EGR1의 DNA 결합 부위를 표적하며 EGR1에 의해 생성되는 아토피 사이토카인 생성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AB1711은 아토피의 가장 대표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려움증을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시켰고 조직학적 분석을 통하여 피부 염증 부위로 침투되는 염증세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표피와 진피 부위의 염증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이 관찰되었다고 해요. 또한 AB1711 약물은 아토피 피부염뿐만이 아니라 건선, 류마티스성 관절염, 천식 등과 같은 과민 면역 반응에 기인하는 다양한 질환의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니 거의 약물계의 팔방미인 아토피 개섞어라! 네 번째는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생화학교실 김성현 교수 연구팀의 기계학습 기반 혈관노화 유전체 지도 구축입니다. 혈관이 늙는 만큼 사람도 늙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혈관 노화는 노인성 질환의 핵심 원인으로 인지되는데요. 여전히 혈관이 어떻게 늙어가는지와 노인성 혈관 질환의 분자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불분명합니다. 이에 김성현 교수 연구팀이 기계학습 기반 메타 분석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하여 혈관 노화의 특이적 전사체 지도를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개별 생물 경로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메타 분석과 결합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AI 메타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혈관 노화 관련 400개의 차별 유전자와 36개의 핵심 유전자와 관련한 생물 경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김성현 교수님은 현재 단일탄소 대사를 표적으로 하는 많은 항암제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현재 쓰이고 있는 임상약제를 이용한 노인성 혈관 질환 제어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시는데요. 특히 이번 연구는 노화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인 ARR에 게재되었고 포항공대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서 선정한 하이 임팩트 저널에도 등재되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공지능이 의학 분야에도 사용되다니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마지막을 장식할 연구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상어생명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안윤주 교수 연구팀의 미세 플라스틱의 생물학적 나노플라스틱화 규명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 플라스틱은 생물이 섭취 시 장폐색, 섭식행동장애, 성장과 번식장애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안윤주 교수 연구팀에서 밝힌 것은 토양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경우 지렁이가 이를 섭취하면 더 관찰하기 어려운 나노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토양에 서식하는 대표적 생물종인 지렁이를 이용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토양 샘플에서 3주간 배양한 지렁이의 분변토에서 얻은 입자성 물질들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보다 작은 입자성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된 지렁이는 정상적 정자 형성이 저해돼 번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데요. 지렁이야 미안해. 이미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더 잘게 쪼개져 나노 플라스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플라스틱, 나아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환경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안윤주 교수님, 정말 리스펙! 네, 그럼 이렇게 건국대학교 잡학지식을 이번 편은 잡학지식이 아니네요. 아무튼 알쓸건잡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인 건국대학교 교수님들의 최신 연구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들 강의도 정말 열정적이시고 이렇게 다양한 연구까지 진행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들처럼 건국대학교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윤리민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크리에이터의 비타민 예빈이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